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최수용이 진행하고 있는 이슈 핵펀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벌써 2월달이 다 갔습니다. 오늘이 2월의 28일 금요일이 되었군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태극기를 들면은 이 적대 세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여성들의 교육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태극기를 들면은 출입이 안 되고 중국인이나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출입이 허가가 되는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국민 여러분. 이처럼 지난 그저께 된 2월 26일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집회에 특히나 찬성하는 쪽에서는 무슨 대진연이라고 하는 대학생 진보연대라고 하는 이 북의 사주를 받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등장을 해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지금 회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시국선언이라든지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할 때도 그때도 역시 대진연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 그리고 일당을 받은 그 늙어 빠진 놈들까지도 소위 친북, 종북 좌익 집단 애들이 와서 회방을 놓고 집회가 열지 못하게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나 항상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집회 신청하면요. 이 반대한 찬성하는 아이들은 1시간 먼저 옵니다. 1시간 먼저 와서 지들끼리 떠들고 하다가 이런 정상적인 집회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회방하고 이러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화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학교라는 곳은 정문을 폐쇄하면서 태극기를 든 사람들에게만 출입을 막고 강제로 방해하고 대신에 학내에서 교내에서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노조원들로 추정되는 그런 외부 세력들 윤석열 탄핵을 적극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가하고 또 현장에서 대치가 되거나 서로 격렬하게 이렇게 말싸움이 되거나 그러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말 목불인견의 일들이 우리의 가장 성스럽고 자랑스러워야 할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탄핵을 찬성하는 이 신원불명의 인원들은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나오는 걸 봤더니 그 천안문에서 중국 아이들이 시위를 할 때 그때 트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트니까 그냥 막 당황해갖고 얼굴을 막 가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얘기는 뭔고 하니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한 이래 우리는 활짝 열었습니다. 대문을 다 열고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해서 중국에게 호혜평등의 자세로 외교관계를 열고 그들을 적으로 간주를 안 했죠.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크나큰 착각과 실수였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92년도 8월 24일 날 한중 수교를 한 이래 중국 공산당은 집요하고 착실하고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영역에 그들의 밀정, 간첩, 에스피오나지, 스파이를 대한민국에 난파를 시켰던 것입니다. 한국에 파견된 그와 같은 밀정 스파이 에스피오나지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한국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 드디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함께 합작으로 만들어낸 사전투표제라는 제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국민의 참정권을 진작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전투표 제도가 얼마나
이 공산 세력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장기간에 진행되어 온 아주 치밀한 비밀 공작이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우쳤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의 각성과 깨우침이 있기까지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사직성의 각오로 발표한 바로 그 계엄령이 하나의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계엄령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전교조 교육을 받고 왜 우리가 정당한 우리의 권리가 있는데도 중국인들에게만 이렇게나 호혜가 있고 이익이 많고 특전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삶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인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에 의구심을 젊은이들이 갖게 된 것이죠. 자, 이날 26일 날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서 벌려진 이 맞불 집회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극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처참한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 이화여자대학교 동문들조차도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모교 출입이 안 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시각에 노조원들, 그 다음에 대진년, 이 빨갱이 세력들, 그 다음에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여지는 이런 애들은 교내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돌아오면은 이제는 정말로 피해 숙청을 감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이 분열된 거는 지나간 3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중국 공산당에 이런 국공합작을 성공시켜서 국민당 장개석 정부를 대륙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경험을 되살려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인 더불어공산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친중, 친북 세력들에게 정권을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젠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들 깨어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참 고무적인 현상이 많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시비 속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거세지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절 탄핵 반대 집회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로 모두 모입시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335 손잡고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를 외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와 성별, 종교를 따지지 말고 역사의 현장에 동참합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가 조국을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입니다. 아시아투데이 TV는 3.1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 성호 스님 등 유명 애국 인사들이 스튜디오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여러 애청자님들이 성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산도라지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는 당뇨나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특효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기침과 천식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태백 산또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에게는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드리게 됩니다. 태백 산또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번호자 보이시죠? 010-7262-445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의 설명란에 아시아투데이 TV가 태그해 놓은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간편한 반찬에서부터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어지는 얘기를 또 좀 하겠습니다. 지금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을 몰아붙인 이 거짓말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있을까요? 바로 털보 김어준이, 그 다음에 베레모도 올바르게 못 쓰고 다니는 곽종근이라는 특수전 사령관, 그 다음에 홍장원이라고 하는 국정원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야 될 이 쓰레기만도 못한 홍장원, 이와 같은 자들의 발언이 이 탄핵 정국을 시발한 바로 그 출발점이다, 시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시로 본인의 그 출신 고등학교 블로그인지 어디 들어가서 여자들의 그 은밀한 부분을 보고 즐기고 다운받고 뭐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짓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역할을 해왔던 문형배라는 자가 있어요. 이 문형배가 소위 말하는 우리법 연구회라는데, 그 우리법 연구회 앞에 뭐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바로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가 바로 정확한 풀네임이 됩니다. 자, 그런 문형배의 편파적인 재판, 그리고 SNS 조작 등 이 헌법재판소의 자격 자체가 지금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선이가 하는 그 여자애도 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 불법 거래한 죄목으로 해서 아마 깜빵에 가서 학문 검사를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때문에 이 대통령을 탄핵한 이번 사건은요, 당연히 거짓말과 이 거짓말로 인해서 첨가되고 첨가되어서 점철되어 버리는 이 탄핵은, 이 심판 자체가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지금 이 탄핵을 만들어내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김병주 같은 사람들이요. 혹은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하늘에서 부여받은 삶의 시간을 제대로 다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최후의 진술, 최후의 변론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는 논란은 단순한 법적인 논의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그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에 이어서 바로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불순의 세력들, 음침한 악의 무리들의 세력이 지금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나쁘고 사악하고 비루한 계획 속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총동원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의 탄핵을 몰아붙였던 주요한 논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김어준, 곽종근, 홍장원, 이와 같은 자들의 발언인데, 이들의 주장이나 증언을 통해서 심판이 출발은 되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신빙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들은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 하는데 가장 거짓말이 타고난 애가 바로 홍장원이라는 아이죠.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대한연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홍장원이는 시험을 봤으면은 절대로 우리 국정원에 들어올 수 없는 실력이 없는 아이고 군대에서도 용도 폐기가 됐던 아이입니다. 물론 707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707에서도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 특수전사령부에서 특임대에서 이런 아이를 갖다가 두고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공작 한 번도 안 해본 김병기라고 동작구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는 나부랭이가 하나 있어요. 그 김병기가 하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면 아주 가관이죠.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갖다 지가 뽑았대. 말은 맞아. 김병기라는 사람은 국정원에서 평생을 인사과에서 원서 접수해서 그 가리방 긁던 아이야. 우리처럼 해외로 북으로 다니면서 전선에서 야전에서 공작이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야. 그런데 지가 경희대학교 나왔다는 걸 해서 문재인한테 가서 따리를 틀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고 했는데 국민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김병기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 뭐 국정원 출신이다 그러지만 국정원 출신이라고 다 국정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평생 어항의 고기도 관리하거나 아니면 나무 조경 관리한 애들도 국정원 공작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병기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입사하겠다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입사 원서가 들어오면 그거 정리하던 일이 걔가 하던 일이야. 그럼 무슨 그게 국정원 직원이야? 그거는 오히려 큰 대기업에서 HR 하는 애들이 훨씬 잘하지. 그러니까 그런 자가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 혹세무민하고 떠드는 소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속으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니까 그런 자의 말은 뭐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은요. 이 곽종군이라는 애가 봤더니 김병주의 꼬붕인데 이 녀석도 보니까 김병주가 살았던 것 똑같이 지금 조선대학교에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전라도 지역의 정치인들과 수태 접촉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원을 국회의원을 둔갑시키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검은 베렘을 쓰고 있는지 진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대다수의 우리 부사관들 출신의 검은 베레모는요. 제가 장담컨대 곽종건이 같은 놈은 단 한 명이 아니라 반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곽종건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부대인 특전사가 이 빌어먹을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특수전사령부의 각 여단별로 혹시나 이번에 일을 삼아서 빨리 전역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특전사 용사들은 그 검은 베레모의 그 위풍당당한 그 기상을 절대로 실추시키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멍청한 지휘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부대입니다. 검은 베레모 자긍심을 가지시고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한때 베레모를 썼다고 하니 홍장원이에요. 이 홍장원이라는 아이가 이 오직 사기와 술수로 지금 국정원 차장까지 올라갔다가 본인이 지금 제거가 되고 해임이 되게 되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박선원이랑 짜고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원회 가서 또 거짓말을 증언하고 뭐 메모했다는 종이가 계속 새거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무슨 상형 문자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메모지 구멍을 세어봤더니 18개인가 그래. 그러면 양복 주머니에다가 그런 거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샘플로요. 제가 다니는 메모지가요. 이게 지금 구멍이 9개짜리예요. 그러면 요 정도 이거 배가 된다고. 이거 배가 되는 그 메모 용지를 어떻게 여기다 안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완전히 보면은 이 홍장원이는 우리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도 애가 참 비열하게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아이의 얘기를 갖다가 진실이라고 믿고 떠든다면 말이 되겠어요? 자, 국정원에 들어와서요.
해외 연수 유학을 갈 수 있기에는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홍장원이는 미국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왔어. 뭔 수로 갔을까? 그리고 지 말로 지는 평생을 흑색이었다는데 감찰실 지휘부서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꿀물만 빨다가 지랑 꿍짝 맞은 놈들, 뭐 멍청한 국장놈들하고 야합을 했는지 뭐 담아버렸는지 해서 그 흑색 생활하기 몇 년 되지도 않아요. 10년이나 했다면 내가 모르겠는데 몇 년 되지도 않는다니까. 근데 이런 애가 지가 평생을 흑색을 했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병기가 들어오면서 비서실로 불러가고 그때부터는 비서실 뭐 의전과장 비서실장 이러면서 영국 공사 이런 거 해갖고 흑색하는 날도 별로 없다고. 그런데 이런 거짓말하는 놈의 이야기를 믿고 한다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내 며칠 전에 우리 저 전직들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야, 홍장원이 저놈은 양병기가 망쳤다 그래. 양병기가. 나 그래서 처음에 잘못 들었어요. 양병기? 그거는 응아할 때 쓰는 건데 왜 양병기라고 했대? 그게 아니라 양병기야. 하나가 이병기, 또 다른 하나가 김병기야. 그러니까 이병기는 홍장원이를 불러서 비서실장 시켰던 사람. 김병기는 현재 동작구 국회의원 하면서 정보위원회에서 홍장원이랑 소위 말해서 야합을 했던 인간. 다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썩어빠진 놈하고 같이 결탁해서 나라를 망쪽으로 들어가는데 기여를 했던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직들이 하는 얘기가 양병기, 김병기와 이병기, 이병기와 김병기가 이번 대통령 탄핵에 어떻게 보면은 그라운드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양산한 쓰레기 중에 쓰레기 홍장원이가 결국에 활용점정으로 대통령 뒤에서 칼을 갖다가 찔렀다. 이런 평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국정원에서 근무를 30년씩 하고 나온 우리 고위직에 있었던 직원들이나 뭐 중간직에 있었던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짐승만도 못한 양병기 때문에 홍장원이 같은 저런 괴물이 탄생되었다.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곽종근에게도 거짓말을 사주한 김병주, 박선원 이런 자들 있죠. 근데 우원식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 얘네들의 운명이 그다지 순탄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과 거짓말, 거짓말의 홍수와 거짓말의 산을 이루면서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몰아붙이고 있죠. 그런데 아마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특히나 문형배를 비롯한 그 4명의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있죠. 걔네들은 생각 잘하길 바래요. 응? 그대들도 가족이 있지. 문형배, 자네도 지금 마누라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별로 사이가 안 좋다 그러던데. 뭐 그 사이 애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 문형배 씨. 그러다가 나쁜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근데 문형배뿐만 아닙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 그 간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로 국민들의 눈밖에 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기를 바라요. 자, 오늘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축하하는 그 특별한 사절단을 지금 파견할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미국의 국방장관 누구? 피트 헤그세스입니다. 이 피트 헤그세스가 지금 한국을 조만간 이제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피트 헤그세스가 오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나 문재인에 대한 신병 인도를 미국으로 요청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다음 달 혹은 수노왈라이드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축하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여 우리나라에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 수준이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보도가 안 되지. 지금 언론에 알려진 얘기 뭐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한국 방문 목적이
대한민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의 역량을 돌아보는 일이래. 야, 이 사람들아. 작년에 이미 미국 해군 장관이 다 보고 갔어. 대한민국 조선소, 울산의 현대조선소, 부산의 한진, 거제도에 지금 한화, 이런 조선소를 다 돌아보고 가고, 이미 거제도에서는 미국 함정 MRO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다른 언론사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보이고 들리는데, 뭐 조중동이나 MBC, KBS, SBS 이런 애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어? 자, 그리고 지금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방한을 하기 전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모양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미션을 누가 받았을까요?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살인 면허까지 갖고 있는 미국의 비밀 정보위원들에게 떨어졌겠죠, 지금. 어? 지금 엄청난 지금 압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을 거라고. 야, 피트 헤그세스가 한국에 가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 빼서 한남동에 복귀시켜라. 이거 안 하면 너네들 각오해라. 막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숙제가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모르겠어요. 과로로 심정지당한 사람도 앞으로 한 서너 명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무슨 전염병 예방주사 잘못 맞고 부작용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등 이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뭐 헌재의 재판관들이 뭐 서너 명 정도 과로로 인해서 심정지로 사망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모 헌법재판관 보니까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자, 미국 정보기관은요, 헌법재판관 자녀들을 여자인 경우에는 창녀촌에 팔아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 네바다 사막에 목만 내놓고 혹은 손만 내놓고 파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게이바에 갖다 내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인 대학생들 마약 사건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관타나모보다 10배, 100배 더 무섭다고 하는 엘살바도르 감옥으로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고든 창. 짱지아돈 중국 발음 이렇게 돼요. 올해 74세인데 이 고든 창 변호사가 한국 헌법재판관 8명의 사진을 걸어놓고 지금 또 다른 트럼프의 밀사 타라오 박사와 함께 그 헌법재판관 사진을 지명해가면서 한 명 한 명의 범죄 사실과 그들이 살아온 과정을 폭로하는 세미나를 지금 이틀 전에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고든창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권한을 임명받은 트럼프 대행자 이 사람이 지금. 자, 문형배 같은 경우는 자기 딸뻘도 안 되는 여자 중학생들의 팬티를 보면서 좋아했다 그러죠? 또 그거 보고 흥분해서 댓글을 달았다가 이런 사실이 우리 젊은이들에서 다 털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다 말고 도중에 기어 들어갑니다. 어디로? 지 방으로 판사실로 들어가서 그걸 지금 삭제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고든창 변호사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미국에서는요, 아시죠?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만 받아도 구속됩니다. 그러면 문영배의 이와 같은 인간 이하의 행동과 비리가 이미 영어로 11,000회 지금 발표가 됐어요. 거기다가 문형배뿐만 아니라 이미선 이런 애들 우리법 연구회, 말이 좋아 이 우리법이지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죠. 이런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뭐다?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이 프레임을 지금 씌워서 미국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DIA나 CIA의 특수요원들한테 이 과제는 안 떨어졌을까요? 야, 이번에 결과 봐서 형배나 미선이는 어떻게 좀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현직이 아니니까. 뭐 무슨 얘기 어떻게 오고 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문영배나 이미선과 같은 우리법 연구의 헌법재판관 비롯해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이 여론 작업을 이미 착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북의 끈앞을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되돌아보세요. 홍콩의 민주화를 짓밟았던 홍콩의 레이리 캠인가 하는 그 여자 홍콩 행정장관 있었죠? 그 사람도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 당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가 돼.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현금 쌓아두고 쓸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현금을 쓴다고 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 물론 문영배나 이런 애들은 몇십억 원짜리 집에 살겠지만, 그러면 여행용 그 수트 캐리어에다가 그 돈을 싣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 한 장으로 딱 하면 될 걸.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현금 거래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돈 냄새 지독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금융 제재를 받은 헌법재판관들은 특히 또 김일성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 판사 나부랭이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까지도 가족들의 금융계좌도 전부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정 같은 데가 결코 아닙니다. 에? 제가 예전에 중국 가서 일할 때 북한인들한테 제가 돈을 주면서 포소 벌라 그랬더니 본사에 있던 그 쓰레기 한 놈이 전문 통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관이 자선단체 사업가인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응? 자, 미국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 뭐 파묻어 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런 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이거는 공작에 속하지도 않아. 이런 쪽의 활동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험악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지. 올바른 선택을 안 하고 깝죽거리고 함부로 나대고 이러면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먼지 한 줌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잘 입어봐야 갈 때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게 답니다. 자,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고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인데, 자, 헌법재판관 여러분들 수원수고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에? 자, 죽을 때 권력이나 돈, 금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령을 받아가면서 험난한 길을 가죠? 문영배 보니까 TF팀에서 지시한 게 있다고 그리고 떠들던데, 물론 지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형배는. 그런데 문영배 씨, 당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살아서 며칠이나 살 것 같을까?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 미 정보기관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병주,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데 지금 김병주가 배신자다, 비트레이어다, 이런 지금 성토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김병주가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을 했던 사성장군 출신인데, 이런 자식이 한미연합사에 있을 때는 그렇게나 미국을 홀고 빨고 했던데, 이제는 지금 중국의 간첩, 북한의 간첩인 이재명, 문재인, 이런 것들 옆에 붙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위중교사 활동을 하는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을 미국이 지금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김병주 쟤는 배신자다, 비트레이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손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을 본다는 얘기예요. 손금을 볼까? 아니죠. 손을 본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아마도 김병주에게도 조만간에 미 특수요원들이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김병주는 빨리 회개하고 개과천선하길 바라는데,
잘 해야 될 거야. 어? 그리고 김병준은 꼴에 그래도 육사도 나오고 한미연합사령관, 부사령관 됐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은 할 줄 알겠지. 문재인보다는 좀 더 잘하겠지. 자, 그런데 김병주 씨, 자네도 말이야. 미국의 특수요원들이 오면은 아주 맛있고 즐거운 화기애애한 만찬 한번 즐겨보기 바래. 요즘 관타나모 호텔에 지금 만석이라 관타나모에 빈 방이 없답니다. 아마 엘살바도르로 아마 새로운 호텔방에 직행을 하게 될 텐데 저녁마다 항문이 얼얼해지겠죠. 그런 엘살바도르 그런 감옥소에 가게 되면. 자, 그리고 최근에 CIA가 새로운 드론을 개발했는데 그 모기만한 사이즈의 드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정보만 넣어주게 되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있더라도 정확하게 목표물이 되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특정 인물을 찾아가서 귀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머릿속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전정기관 들어가서 달팽이관 지나갖고 쏙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터진대요. 그러면 그냥 뇌혈관 파열로 사망하는데 그냥 뇌출혈로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다. 이런 식으로 판명 나겠죠? 자, 김병주 씨, 김병주는 잠잘 때 모기장 꼭 치고 자기 바라요. 그리고 모기향도 잘 틀어놓고 그런데 그 모기는 천연의 모기다 아니다. 머스키토 모습은 돼 있지만 그게 바로 폭약이라는 얘기죠. 자, 요즘 일본 내연모기도 극성이랍니다. 한 번 또 잘못 물게 되면 뭐로?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지금 이재명이와 문재인의 대북 제재 혐의 위반에 대해서 미국 법정에 세울 것임을 설명하고 아마 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자, 문재인 씨, 김정숙과 함께 빨리 보따리 싸고 준비해. 어? 가서 엘살바도르 정도 가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 재명이는 어떡하나? 이 3월 26일이 되면 선거법 2심 판결에서 지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게 지금 확실하는데 그러면 이제 의원직 상실이 되죠? 그리고 법정 구속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공산당은 지난번에 정부로부터 보존받은 대선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겠죠. 재명인의 대장동 호수에 가면은 아마 조 단위로 돈이 있을 테니까 몇 푼 되지도 않네. 434억 토해내면 되겠네. 재명이가요. 자, 따라서 이재명이와 문재인을 미국 법정에 세우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북한 괴뢰 집단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 모든 당직자, 보좌관, 비서관 등이 체포가 되고 민주당의 모든 당원들은 북한 테러 단체 가담자들로 인정을 받아서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리게 되는 그것을 지금 이번에 와서 진행할 거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각오들 해요. 적당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빨리 탈당하시거나 계속 거기서 돈 받아먹고 이 짓 하고 있다가 북한과 똑같은 테러 범죄 단체의 가담자로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자, 거기다가 이 모든 민주당의 당원들 또 그들 가족들에 대한 금융 계좌도 미국에서 전부 동결이 될 거라고 해요. 미국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해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하루속히 민주당 당적을 버리는 게 본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노총 아이들한테도 한마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노총에 대해서도 북한과 연결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 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게 국방장관이 와서 설명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회원 여러분들도 지금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또 전 세계적으로 범죄인 명부에 오르는 인터폴의 검거 대상에 지금 리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복귀와 함께 윤 대통령이 가지고 올 선물 명단 중에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괴수 시진핑의 목과 예수회의 우두머리 로마 교황의 목이 아마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 한국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북한 지령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만들어서 행패를 부린 공수처, 그리고 국정원 역사상 최대의 쓰레기 홍장원, 이 홍장원의 위증, 그리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 및 김병주 민주당의 위증교사 등이 작동을 해서 지금 내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작년 11월 1일 한미 간의 안보 외교 협약이 개선된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서부지법에 김일성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공작에 의해서, 적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불법적인 공작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태를 일으킨 배후 세력이 바로 중국 공산당과 로마 바티칸 예수회들입니다. 서부지법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복도에 걸려있는 그 해교에 망측한 그림들을 보십시오. 부엉이가 그려져 있죠? 그것은 바로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 추기경 복장을 하고 머리에다가는 염소 대가리를 하고 있는 사탄, 바로 바호메트가 저울을 든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김일성 우리법연구회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서부지법이 이미 로마 바티칸 예수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출몰을 하고 있어요. 한국 경찰에 한국어를 못 알아듣고 명찰을 달지 않고 있는 그런 가짜 경찰복을 입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들은 전부 중국인들인데 이와 같은 중국인 가짜 경찰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나리오를 써주고 있다고 하는 헌법연구관들을 살펴보시면 하나같이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로 되어 있고 외자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구체적인 학경력, 양력은 제대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의 내란에는 중국 공산당과 로마 바티칸 예수회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국 공산당의 수계 시진핑을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리고 로마 교황도 갑자기 병 걸려서 지금 제거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승전보가 날라들 거예요. 시진핑은 실각하고 아마 어쩌면 조만간에 비행기 사고로 깔끔하게 추락사고로 사망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황도 역시 갑자기 쓰러졌는데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조만간에 passed away, 어디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황과 시진핑이 죽게 되면 예수회, 중국 공산당, 또 유럽에 있는 로스차일드가, 그리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원들까지 전원 체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화권의 전문 매체인 에포크 타임즈가 있어요. 이 에포크 타임즈에서 시진핑이 실각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실제로 실각을 했거나 실각하지 않았거나 이따위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포크 타임즈가 그렇게 보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에포크 타임즈는 전 세계 32개국의 20개국 언어 이상의 또 다른 언어로 발행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메이커입니다. 특히 중화권 국가에서는 중국어로 기사가 제공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에포크 타임즈에서 시진핑이 실각했다는 타이틀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중국 내 군벌들이 서로 간의 투쟁과 권력 투쟁을 통해서 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 투쟁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내전이 현재 불꽃 튀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론 공작을 통해서 적성국에 혼란을 부추기고 내전을 일으키는 수법은 전형적인 CIA의 공작 수법이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2,000개 이상의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군인, 경찰, 의사, 공무원들 급여가 안 나온 지가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중국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거액의 벌금을 매기는 수법으로 약탈하여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의 속사정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각종 전염병 창궐로 병원과 화장장이 이미
미어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화장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성난 인민들에게, 군중들에게 맞아 죽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사태가 도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시설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폭파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이스라엘 전폭기들이 이란의 핵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폭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란이 생산하는 에너지의 약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란산 에너지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중국에 살고 있는 수억 명이 에너지 부족으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사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중국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군 군대의 보급 창고를 약탈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판 황건적, 홍건적의 난이 벌어지고 현대판 제2의 의화단의 난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조만간에 예견되는 중국의 모습은 1842년 아편전쟁 직후 4분 오열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졌던 청나라 말기의 모습으로 지금 중공이 찢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나쁜 소식은 화불단행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2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어서 이제 중국 배들은 이 이외에도 앞으로 중국 조선소에서 선박용 엔진, 선박 부품의 수출도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일본, 독일이 집중적으로 중국 조선소에 수출했는데 앞으로 못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선원들을 태운 선박, 이것 역시 벌금 대상입니다. 중국 차이니즈 선원을 태운 선박은 미국을 입항할 경우 10에서 20억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 곧 통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년 내에 중국의 모든 상선회사 조선소는 파산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자동적으로 셀프 해상 봉쇄가 되어 갑니다. 중국 해군은 수리 보급을 받지 못해서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다가 결국은 붕괴되고 중국 해군이 전멸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올해도 여름에 되면 엄청난 양의 폭우가 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미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중국의 곳곳에서는 댐과 저수지가 무너져버리고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하는 인구가 벌써 수억 명이 넘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은 줄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보았던 알록산의 난,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이와 같은 난리가 21세기에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돼서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과거 우리가 삼국지연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조조, 유비, 손권이 싸웠던 삼국지의 실사판을 오늘날의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10% 인상하였고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인상하는 등 중국의 전기차, 철강, 조선 등 그나마 살아남은 중국의 모든 산업도 모두 죽여버리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시진핑은 실각하여 힘이 없고 짱여우샤가 지금 중국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 멍청한 민주당의 우원식이란 자는 직골에 국회의장을 납치고 시진핑을 만나러 갔어요. 자, 결국 우원식에게도 금융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원식도 역시 미국산 뇌염목이 찾아가게 될 것이니까 모기장 잘 치고 자기 바래요. 중국의 공산당 기업 텐센트,腾讯이라 그러죠. 이 텐센트가 투자한 JTBC와 다음 카카오 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떻게 될 거다?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역시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은아, 너도 조심해라. 평양에도 미국산 뇌염모기가 찾아갈 테니 정은이도 조심하게 바란다. 그리고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2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몇 번 왔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밀리에 만나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만나고 간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게 페이크 뉴스일까요? 진실을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겁니다. 과연 트럼프 주니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갔을까? 그냥 갔을까? 예, 어느 게 페이크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알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최측근, 성명은 말 안 할게요. 그런 분이 또 예방을 해서 중국의 부정선거 등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하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작년 11월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장관, 국방장관 둘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죠. 그들과 함께 2+2 회의를 하고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024년 11월 1일 발표된 제6차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서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항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양측, 한미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을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내에서 공격이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내용은 우주 안에서 한국과 미국이 받는 모든 종류의 공격, 여론 조작, 부정선거, 각종 하이브리드 전쟁 또한 무력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왜 실시했는지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각종 서류 및 발언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여론 조작,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등과 연계되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합심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한국이 현재 중국 및 북한과 연결된 테러 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등으로부터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시 상태라고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그리고 북한 김일성 우리법연구회 소속 공수처장, 그리고 서부지법 판사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김일성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탄압받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에 중국인들이 대거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범죄 조직인 USAID와 한국의 중앙선관위 그리고 A웹이 연결이 되어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친중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에 설계된 전자투표기를 수출했다는 것도 이번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A웹 고문단에는 조중동 언론사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사와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회 지방법원 판사들이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판사들이 자기가 선관위 위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정선거를 덮었다는 사실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모두 한통속 도둑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선관위야? 사법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한마디로 미국의 민주당, 그 다음에 USAID,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웹,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우리법, 김일성 우리법연구회, 조중동 및 각종 언론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공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 깨어나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다 알게 됐어요. 자, 이와 같은 공범들이 이들 뒤에는 누가 있었다? 바로 북한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로마 바티칸 예수회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모두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미끼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사직성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몸소 배려를 하였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모른 척하면서 사실상으로는 고든창 변호사, 타라오 박사, 이들과 같은 친한파 전문가들을 통해 이들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폐막된 CPEC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공산주의자 및 북한과 중국의 스파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고 전 세계에 영어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전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 등과 같은 중국 간첩으로 의심되는 정치인들, 북한, 중국, 로마 바티칸 예수회의 동맹국인 한국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공작에 의해서 축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김정은도 조만간에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군이 나토에서 빠져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로스차일드가가 또 예수회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등으로 오염되어 있던 유럽은 지금 국방비를 대폭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경제가 지금 파산날 지경입니다. 현재도 유럽에서는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에너지 비율이 높지요. 특히 독일이 이런 멍청한 짓들을 메르켈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2배, 3배 인상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게 되면 각 나라들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750조 가치의 광물을 갖고 가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에 지금 착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의 동료인 CIA, DIA 요원들 또는 NSA 요원들이 가서 혁혁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로스차일드가와 예수회가 장악한 나라로서 젤렌스키라고 하는 이 결격사이고만한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내세워놓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부를 훔쳐가고 있었어요. 즉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자극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먼저 선제 공격을 했던 것이고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려고 하니까 미국의 바이든과 유럽이 나서서 전쟁을 계속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이죠. 자, 젤렌스키 말이 이렇습니다. 750억 달러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간 돈은 얼마? 1770억 달러가 갔어요. 그러면 1020억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10빌리언인데 10빌리언 같으면 1빌리언이 우리나라 돈 1조 4천억, 1조 5천억 하니까 10빌리언 얼마예요? 14조에서 15조쯤 되겠죠. 자, 그런 돈이 누구 뒷주머니로 들어갔을까? 아마도 이번에 사퇴를 한 미치 맥코넬, 미국 상원 의원, 공화당 있죠? 이름만 공화당, 라이노. Republic in name only라고 라이노 중에 한 명이던 미치 맥코넬이 벌써 도망가 갔어요. 왜? FBI 캐시파티를 털어대서 돈으로 걸면요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겁하고 비루한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종용을 했지만 실제로 전비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러면서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요 이란에 대해서 각종 금융제재도 해제해줬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돈이 생기니까 이란은 중국산 무기를 구매도 하고 그 구매한 중국산 무기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에 제공을 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중동을 불안하게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현재 미 항모전단을 가자 지구 앞에 있던 그 메디테리언 지중해 지역에서 지금 철수시키고 후티 반군의 미사일 무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척했어요. 그리고 북한, 중국,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이 한 몸이 되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도록 유도한 바로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다 볼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야, 그 가자 지구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할게.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의 에너지 시설, 핵시설을
폭격하도록 승인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란의 에너지가 차단되겠죠. 중국이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물가 폭등, 유가 폭등으로 모든 산업이 붕괴되고 에너지 부족으로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을 거예요. 사실상 중국 내부의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북한, 중국,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미국의 민주당으로 이어져 왔던 악의 고리가 드디어 마침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국 민주당에 연결된 USAID에 대한 수사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죠. 대부분이 지금 직장을 잃었습니다. 조직 자체가 폐기됩니다. 자, 벌써 10만여 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대부분이 유럽의 예수회와 연결되어 있는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황은 방사능 공격받았는지 무슨 공격받았는지 전자파 공격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래요. 조만간 하나님 보러 가겠죠. 자, 그러면 유럽의 예수회, 로마 바티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이런 세력들이 대폭 줄어들거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 역시 이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탈리아로 흡수 합병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옆나라 일본의 경우 보겠습니다. 일본도 러일 전쟁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거치며 로스차일드가에서 전쟁 자금을 전부 조달하다 보니 사실상의 로스차일드가의 장악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일본입니다. 자, 그런데 1년이면 10번 정도의 폭우, 홍수, 지진, 폭설 등으로 인해서 일본 GDP의 약 절반가량이 재난복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본은 사실상 국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을 위협했던 중국, 일본, 유럽, 이란, 북한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지 3개월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하게 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이미 전시 상태를 선포해 두었죠. 전시 작전권이 자연스럽게 미군에게 이양이 됩니다. 데프콘 4가 발동되겠죠. 자, 한국의 비상계엄령보다 더 극심한 데프콘 4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로 주한미군이 유엔군 사령부의 깃발 하에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국회, 민노총 등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군사법정에서 1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희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뭐냐? 북한의 노동교화소 등과 같은 정치범 수용소, 개천이나 요독 수용소 같은 곳이죠. 자, 그곳을 비워둔다고 합니다. 자, 그 안에 우리 남한에 있는 이 간첩 세력들은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천 교화소에 가게 되면 한 달이면은 몸무게가 40kg 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미연합군에 의해서 김정은이가 하늘나라 가겠죠. 그리고 북한 지역을 우리가 원상태로 흡수,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유쾌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2년 안에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 중국과 일본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점에서 지금 대통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관개토대왕 아니면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국회 측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악당이라고 그러한 이제 쌍욕을 박았는데 뭐라고 욕을 했는지 아십니까? 야, 윤석열이야말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합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캡틴 아메리카란 얘기네. 윤석열 대통령이 슈퍼맨이고 이 나라를 구한 캡틴 아메리카가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구출해야 됩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다. 어디로? 내일 전국에서 벌어지고 개최되는 3.1절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서울은 여의도와 강화문도 있지만요.
곳곳에서 다 벌어집니다. 대전, 광주, 뭐 대구, 부산, 뭐 강원도 춘천 이런 데서도 전국에서 함성이 벌어질 거예요. 끝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화여자대학교가 누구의 모교죠? 맞아요. 유관순 누님 모교죠? 그 이화여자대학교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태는 끝납니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화인들이 지금 열불이 났어. 아니 모교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못 가게 막아. 자, 열받은 우리 이화여대생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번에 내일 어디 모인다? 마로니에 공원에 모입니다. 종로가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 모입니다. 거기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아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내일은 마로니에 공원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광화문까지 진출하고 아마 이어서 여의도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연도에 나와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또 젊은 학생들, 내일은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우리 어리지만 이 나라의 보배, 이 나라의 미래인 젊은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내일 진행할 그 행사장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다들 나오셔서 꼭 우리 청년들을 지지해 주시고 또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나오시는 게 바로 뭐다? 이 나라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바쁜 관계로 빨리 말씀드리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공개 말씀도 드렸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가증스러운 가짜 세력들, 비루하고 비겁한 저 쓰레기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추잡하고 더러운 중국 공산당에게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내주시렵니까? 어차피 북한은 끝났어요. 저것들은 우리의 상대도 될 수가 없고 자, 이제는 그간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래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좀먹고 들어와서 공산화시키려고 한 중국 공산당을 축출하고 그리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한중 간에 연결되는 인터넷선 있죠? 그 케이블 끊어버려야 된다고 내가 건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각하게 그까짓 거 중국하고 외교관계 단절합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결코 꿈 같은 얘기 아니고요.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얘기를 제가 우리 아트를 통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특히나 권성동이나 권영세 이와 같이 비겁하고 사악한 무리가 지금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따위 것들을 갖다가 지금 백모 박성현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권영세 지금 쫓아내자고 지금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거기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만약에 권영세나 권성동이 이런 애들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 머리에 똥도 안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자유우파라고 얘기도 하지 마. 그리고 밥도 먹지 말고 굶어 죽어 그냥. 권성동이 권영세 같은 경우는 주중한국대에서 하면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아세요? 도대체가? 중국 안전부에 포섭됐다고 봐도 맞다고 그 사람은. 근데 그게 무슨 우리 편이야. 똑같은 놈 권성동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눈물 질질 짜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주장했던 놈 아니야. 누가? 권성동이가. 또 그놈이 나중 되니까 윤석열이 친구라고 또 그렇게 야마실 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런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속으시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권성동이 권영세 이런 애들 우리 자유우파 아니에요. 또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12명 이런 놈들도 아니에요. 안철수 진종훈 이런 애들 있잖아. 뭐 한지야 또 뭐 그 여자애 누구야 몸이 좀 불편해서 특별하게 또 재선되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우리 자유우파 아니란 말이에요. 배현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친중으로 속해서 거짓말하고 가증스럽게 살기 위해서 밥 빌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우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권성동이 권영세 이자들의 혓바닥과 그들의 발걸음에 특히 주목해서 반드시 존립의 근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